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또 식사는 잘 하시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직전 보강이 끝나고 나서 그냥 쭉 학원은 휴무로 냅뒀어요. 직전 보강 하는 선생님들만 나오시고 상담은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금요일날 전화랑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잠깐 상담해드린 분들 빼놓고는 아마 전화를 해도 지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월화도 저희가 휴무라서 전화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냐면, 일반적인 학부모가 계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학부모님들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 아이들을 머리로 하는 공부가 한계점이 뭐냐면, 머리로 하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머리가 원래 좋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나중에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좌절을 해요. 몇 개 채널 보니까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나는 쓰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참 이해를 못하겠다. 그 뻘짓을 뭐하러 하냐. 그래봤자 나보다 못한다. 네 새끼는 천재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상위권까지 올라가고 한 번 보고 막 기억나고 이런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고요. 제가 영재교육 그 시설에 있어 봐서 아는데, 연구위원으로. 저는 영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얘네들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애들한테 그딴 얘기를 했다가는 천재가 아닌 천재 호소인 애들 있어요. 나 좀 하는 듯, 나 좀 머리가 좋은 듯, 너 안 좋아. 너 진짜 안 좋아. 제가 농담 삼아서 개 훌륭 알죠? 개는 훌륭하다. 우리 자녀보단. 내가 맨날 이런 농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학습장애가 오는 시기가 딱 중학교 때 한 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보면 잘했는데 못했다는 얘기가 그때 한 번씩 나와요. 왜 그러냐? 리그가 달라져. 여지껏 그냥 머리빨로 해왔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채널에서 하는 얘기를 100%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 애들 제 하는 꼬락서리를 보세요. 저거 답답해 미쳐 진짜. 정규권에 있는 아이의 공부 방식을 똑같이 따라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안에는 정교권이 아니라 그냥 대기권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국어를 막 60점 밑에를 맞아오고 뭐 이런 애들을 불법체로 외국인인가? 그래가지고 봤는데 영어 시험도 개판이야. 그러면 이거는 불법체로 외계인이야, 이 새끼는. 그런 애들을 막 상위권의 공부 방식을 따라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성공 안 했으면 닥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중간급에서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많이 봐야 돼. 일반적인 애들은 방식을, 너무 그 천재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안 통한다고, 안 먹힌다고. 제발 부탁인데, 그런 탁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애들 거 듣지 말라고. 진짜로 안 돼요. 이거는 말을 안 들어,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들은 중2인데 뭐 해야 돼요? 중3인데 뭐 해야 돼요? 고1인데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걔가 어느 정도 정상권 안에 들어있을 때 얘기지.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막 40점, 50점 막 이런 애들이 막 와. 그럼 저희 학원 다니면 단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막 난리 피는 대로 애가 따라왔어. 그럼 따라왔으면 이제 찍어서 50점 막 왔다 갔다 나왔던 애, 30점, 50점 나왔던 애들이 풀어서 50점을 만들어요. 그럼 이때 나가. 이게 찍은 거랑 푸는 거랑 뭔 차이냐 그러면서 나가. 차이가 있죠. 얘는 다음번에 똑같이 공부를 시키면요, 50점은 항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소. 여지껏 머리를 그렇게 놀렸는데, 머리가 공부하는 쪽으로 턴을 하냐고. 시간을 좀 줘야지. 어떤 습관도요, 잡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려요. 떨렁 학원 한두 달 보내놓고 애는 개판으로 10년 가까이 키워놓고, 어머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바뀌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헬스 트레이너 친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살을 3개월 안에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 20kg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만해. 막 짐볼이야, 짐볼. 그 트레이너 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쪄온 살을 3개월 만에 뺍니까? 그러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래.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굶으면서 그냥 운동을 하면 되겠지. 어떻게든 하면. 근데 굶냐고, 본인이. 걔가 그 습관을 버리냐고. 처먹는 거 그대로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게 우리 애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몇 차례 얘기하려고 말을 하면, 감싸 애들을 막. 이과를 보낼 애면은요, 어머니, 성적이 나와야 이과를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본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과 가기 위해서 선행을 먼저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순번을 하거나, 그리고 애가
의욕이 없어. 어떤 어머님은 아버지가 때렸나 봐, 그랬나 봐. 전 잘 때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때렸는데도 안 되니까 난 저 손 못 대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거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들 맞아서 그래. 너무 많아. 막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애 내가 세게 대요. 그 정도 세게 대해서 되지도 않아. 아버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지 않나? 우리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군대 때. 왜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 우리 그거 보면서 막 진짜 PTSD 왔잖아. PTSD. 때릴 거면 진짜 손을 댈 거면 구속될 생각을 하고 때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안 바뀌어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안 바뀌어. 충격을 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초장에 좀 잡으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말씀드리잖아, 제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돼 있고. 요즘에 진짜 개 종특이 뭐냐면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애가 평소 하는 꼬락, 여기 학원 강사들 다 아실 건데 지금 제 방송국은 애 하는 평소 꼬라지를 보면 미쳐 진짜. 근데 엄마한테 일러서 집에서 해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가 집에서 숙제를 안 하는데 그러면 학원에서 그런 걸 좀 해주고 암기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건 집에서 시키는 거지. 집에서 학원을 보내도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맞벌이 하면 애들 교육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벌이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애가 암기를 했는지 뭘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하고 보내야 돼요. 실제로 저희 집안에 있는 꼬맹이는 제가 다 체크하라고 시켜요. 걔네들 엄마한테.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정말 개판으로 해갖고 와요. 그게 하는 게 아니야. 대충 하는 거지 진짜. 그 학습하는 것도 둘째치고 애들의 위계를 안 잡아주니까. 어저께는 어떤 상담을 했냐면 애는 고1이야. 근데 성적이 너무 낮아.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 그냥 잘 안 해. 그냥 대충 하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안 해. 지 편한 대로 해. 그러니까 요즘에도 공부하는 뭐 효율 찾는 그런 개소리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제발 이런 애들 데리고 개울육 내보내. 개울육. 그것도 끝났나? 반려견 같은 새끼들 진짜 내가 써가면서 외우라고 몇 번을 쳐해. 니네가 천재냐? 그 점수 갖고 꼴값을 떨고 유튜브 누가 그랬다고 유튜버 누가 그랬다고. 걔는 천재고 그 사람 천재고. 너나 나나 이런 빠가사리들은 써가면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위계 안 잡아주니까 형한테 욕하고 언니한테 욕하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진짜. 그리고 둘이 싸우면요 시시비비 다 가려주셔. 그리고 위계를 어긴 거에 대해서 혼을 내시라고. 그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부모님으로서 안 되는 게 있어요. 형으로서나 언니로서 애를 잡아주는 그게 있어. 그 위계가 있어야 나중에 엄마가 혼자 다 떠안고 우리 애 이제 어떻게 좀 해봐야 돼. 강하게 좀 해보겠다. 엄마가 애초에 강해 본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강해요. 그 저번에 누가 댓글 썼더만 함부로 애들 막 어설프게 막 함부로 막 강하게 대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는. 맞아.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기준이 뭐야. 어렸을 때부터 잡아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잡아. 이상한 걸. 학원은 꼬박꼬박 가야 된다. 근데 집에서 지 형한테 욕하는 것도 냅둬. 그리고 막 감싸. 안 감싼데 보통 막내 안 감싼다는 학부모님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감싸. 특히 어머님들 편에 계시면 진짜 너무 심해. 너무. 그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이쁘겠지. 둘째가 첫째가 심해서 왔는데 둘째는 더 심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이제 ADHD가 오겠구나. 중학교 한 1, 2학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충동을 억제 못하고 그런 애들 딱 대표적으로 뭐냐면 체중 관리가 안 돼요. 핸드폰 중독 있는 건 둘째치고 체중 관리가 아예 안 돼. 뭐 비만 유전자 있다는데 유전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진짜 유전도 할 줄 모르면서 생명에서 작작해. 진짜 작작해. 다 굶기면 되잖아. 굶기면 밥을 조금 주고. 그럼 키 한 칸 키 유전이라고 몇 번 얘기해. 유전 공부했다며. 유전 잘하신다며. 유전이라며. 아까 키는 유전이라고. 애들 상황이 개판 5분 전이 되잖아요. 공부를 못 시켜. 그 걔도 학원 하나씩 뭐 이렇게 보내신다길래 내가 그 얘기했어요. 우선은 꼭 ADHD 검진을 먼저 받으시고 얘는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약을 먹인 상태에서 얘가 충동 억제가 조금 되는 상태에서 집에서 누군가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구멍이 뚫리는 게 집에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야 진짜 어머님들이 뭐 공부하고 여기 오는데 애가 우선 사람 형태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 너무 늦으면 학습도 어머니가 바라는 것만큼 안 올라. 어떤 애는 학교에서 맨날 자고 학원에서도 무조건 잔대. 그리고 자기가 솔직하게 나는 잔대. 솔직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기준 잡은 게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하나 지키면 다 용서해 준 거야. 이게 뭐 하는 건지 저 요즘에 이해가 좀 안 가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게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어머니한테나 귀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용돈 주는 것도 내가 저번에 보니까 개그를 하고 앉아있어. 용돈을 엄마한테 매 시간마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대. 카드에다 1,000원씩만 채워줘가지고 그러면 관리가 될 거래.
망상 작작하세요. 내가 인스타에서 그거 보고 내가 기가 찼거든요. 제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나 얼마 써? 나 뭐 필요해? 나 이거 쓸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진짜 6살 때부터 1,000원짜리 3장을 하루에 매번 줘요. 장난감을 사고 싶을 때 자기가 모인 용돈 안에서 그걸 사는 거예요. 1,000원짜리 못 세면 다 뺏기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를 안 해. 그래서 엄마가 치카를 시켜줘. 그러면 치카 비용 2,000원이 차감되는 거야. 또는 1,000원 차감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방 청소해주면 뭐 3,000원, 2,000원 차감하고, 그러면은 뺏어가고 막 돈 1,000원짜리를 직접 주라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돈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밥 먹고 나가서 뭐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준비물 사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생일 선물 사고 하는 것들은 용돈에서 할 수 있게끔 용돈의 테두리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기분이 조금 좋거나 아니면 얘가 좀 친척마들 행동을 했을 때 10,000원, 20,000원을 더 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한정된 돈 안에서 얘가 쓰는 법을 배워요. 아, 밥도 그러면은 얘가 대충 먹고, 그러니까 내비 두라고 좀. 그게 경제교육이라고. 그게 하도 잘 처먹고 다녀서 이따만 애들이 그냥 진짜 다 등치는 소만해가지고 지네들이 피지컬 좋은 줄 알고, 저번에도 가니까 엘리베이터 어깨빵하고 지나가더만. 그 지가 밀리지. 내가 90kg인데 지금. 아우,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 몸 뚱뚱한 거랑 내 몸이 단단한 거랑은 다를 거 아니야. 나는 매일 운동하는데. 아니, 내리면 타라고, 이 빠가사리 새끼들아. 이것도 교육시키라고요, 어머님들. 내리면 타라고. 어머님들 똑같아. 막 와가지고 바로 들이대고, 어머! 그러고 나서 나 오는데 옆으로 들어가. 내리고 타는 거야, 내리고. 밥도 내가 그래, 똥 싸고 밥 먹으라고. 아주 그냥. 아주 똥도 안 쌌는데 아주 밥을 다 처먹으려고 그래. 계속 처먹으려고 그래. 그냥 배가 터지지, 그러니까. 내리고 타는 거라고, 내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맞아 본 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강제로 시킬래 해도 시킬 게 없는 거야. 그냥 지 욕망에 뭔가에 막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학부모님들 보면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결핍이 없게 크는 이유가 딱 학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됐어. 그리고 나서 걔가 이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원래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게 학원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다니면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집안들의 특징은 진짜 이게 딱 하나로 귀결돼. 와, 엄마 아빠가 정말 착해. 엄마 아빠가 정말 애한테 대화를 하고 항상 들어주고 애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애는 노력을 못하는 시스템을 딱 갖고 와요. 학부모님들이 오면 애에 대한 어떤 기대나 좋은 말, 애를 위로만 하는 분들은 애가 뭔가 이렇게 좀 강한 애들하고 대결이 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아예 학습이 불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애들을 만들어 갖고 와. 학부모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것이다. 절대로요. 어떠한 외부 자극도 없으면 인간은 관성이라는 걸 가져요. 그냥 계속 그딴 식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절대로 그런 망상 갖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깨우치길 바란다. 대표적으로 있잖아. 애가 때가 되면 할 거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역량은 이미 다 죽은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결핍과 모자람, 그리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뭔가를 계속 갈구하게끔 만들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한 사람인지 알아야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유엔님께서 부모로서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가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대면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이의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저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서 점차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도치 않게 방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힘겹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체중 관리 안 하면 돼지 되거든요. 돼지 이만해지거든요. 지가 등치가 크니까 이제 노는 애들하고 같이 몰려요. 요즘 노는 애들은 싸움을 안 해요. 요즘 노는 애들은 그냥 운동했네 뭐 했네 뭐 이러고 아니면 까움만 잡아서 싸움을 많이 안 해. 싸움 잘하는 그 탑티어 애들은, 운동하는 애들은 잘못해서 폭력건으로 들어가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른 애들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일진인지 1등 찐따인지 모르는 새끼들이 왜 만들어지냐면 결국에는 자기 부모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놔버리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사회에 풀어놔버리는 거지, 얘를.
학교라는 집단 안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미래가 망가질까봐 다른 애 미래를 짓밟아버려요. 아니면 다른 애 미래가 지금 망가졌잖아. 죄송합니다만 하는 거야. 죄송해서 어쩔 건데. 얘는 지금 다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하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1등 찐따 새끼들이 어디 가서 피지컬 좋은 애들한테 깝치다 겁나 쳐맞아. CCTV 없는 데서.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참해지는 거야. 인생 진짜 쫑나는 거야 얘네들. 한번 그 일반인이라는 선을 넘고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교도소 가면 더 자세한 걸 배워갖고 와. 그래서 교도소 안 보내려고 용을 쓴다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싹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거나 아니 그리고 처맞고 오는 거지 그냥.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얘네들이 제대로 제어해서 참아본 적이 없으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옆에 벽돌 들고 막 흉기 들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사람 하나를 골로 보내는 거야. 옛날 일진들 새끼들도 그것도 3단 변신들 새끼들인데 그거 하는 것도 없어. 이제 인생 막 살아가지고 별거 없어 그냥. 그리고 이것조차도 깜냥이 안 되는 새끼들 있어요. 그러니까 쫄보 새끼들. 친구들은 오지게 만나 게임하러 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안 나가. 못 나가는 거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뭐 그러니까 만나는 애들 시리즈를 보면 이것들은 무슨 아유 사람 새끼인지 뭔지 구분도 안 가는 애들 몸에는 그렇게 못 놈의 색칠놀이를 그렇게 처했어. 지가 모르는 외국어도 겁나 써놔 몸에다가.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상태들이 다 안 좋아. 몸에다가 지도 모르는 용어를 갖다가 외우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대가리 나빠가지고 다 막 낙서해놓고. 지금 교사분께서도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이 글 한번 읽어줄게요. 교사입니다. 코넬 노트. 저도 수업 때 많이 인쇄해주고 정해준 이상 필기한 학생에게는 얇은 노트를 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요약하게 하고 자기 전에 자기가 요약한 것만 봐도 정리가 되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필기법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사람들만 20년을 보면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수면장애와 번아웃으로 치료 중입니다. 기관장도 보호하지 않고 막무가내인 학부모와 질서 따윈 없는 학생으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지금 보셨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내가 학부모님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할 때 일부러 직관적으로 보게끔 몇 가지 이렇게 탁탁 쳐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학생 같이 오면은 쳐가지고 얘가 문제 있으면 보여주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 보통은 아니지 너 진짜 모르는 거 아니지?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지? 막 이러고 계세요. 현실은 지금 시궁창입니다. 점점 더 양분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더 벌어서 더 좋은 지역으로 모이려고 들 거고, 얘네들은 돈이 없고 집안에 있는 어떤 경제 능력이 한계점에 오게 되거나 계속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옛날 살던 그런 동네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또 얘네들을 섞어서 얘네들의 자녀까지도 또 섞어서 또 우리는 평등해 이런 걸 하려고 국가에서는 꼴값을 떨 거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반려견인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반려견 견주가 항상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는 심각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문제에 가까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정말 어질어질해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